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게임 회사 중 한 곳이죠. NC소프트에서 채용 진행 중인 서머 인턴십 채용 전략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게임 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독이고요. 다만 인사직군이나 홍보직군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이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텝 직군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같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핵심 위주로 짧게 끊어가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사업보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에서 NC소프트 검색했고요. 분기보고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사업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는 굉장히 개괄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득 수준의 향상, 이걸로 인해서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뻔한 내용입니다.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 아랫부분으로 오면은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보입니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시너지 효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지식 기반의 IP 기반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이 OSMU, 줄여서 OSMU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IP라는 이런 지적 재산권을 어떤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과 같이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일수록 이런 OS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의 IP를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두루 활용함으로써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NC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과거 리니지라는 PC게임, 정말 수많은 페인들을 양성했던 게임 중에 하나죠.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게임인데 그 게임 하나만으로도 아직까지 뽑아먹고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리니지라는 수십 년 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게임의 재미들을 어떤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IP의 이 가능성과 지속성을 유지시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NC소프트가 잘하고 있다라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어쨌든 이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NC소프트가 어떻게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P들을 어떻게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면, 지원 동기 부분에서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미래 경쟁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리니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리니지 여기 보시다시피 1998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2년 된 게임입니다.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다양한 게임들이 지금 연이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에까지는 PC 게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8년에 나왔던 리니지라는 게임을 이 모바일 플랫폼에 맞게끔 재해석함으로써 리니지 M, 그리고 최근에는 리니지 2M이라고 부르나요? 이 게임을 출시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확대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0년에 예상 매출, 예상 영업이익 또한 작년 대비 상당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PC방에서 NC소프트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유율은 약 2.6%밖에 되지 않고요. 오히려 라이엇 게임즈의 롤이나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이 PC방 게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NC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서의 매출이 전체 시장의 21.5%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는 매출 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과거의 리니지라는 PC 게임에서 누렸던 그런 명성과 그런 칭호를 모바일 게임이라는 트렌드에 맞게끔 빠르게 전환해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매출로 반영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NC소프트가 굉장히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트렌드에 맞는 게임을 출시해서 유저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부분들을 좀 칭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의 특성 부분에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니지가 갖고 있었던 IP, 예를 들면 98년부터 서비스했던 리니지라는 게임을 정말 사골 우려먹듯이 뭐 진짜 소고기 버릴 거 하나 없이 다 먹는데요. 그렇게 쪽쪽 빼먹는 식으로 리니지 1, 리니지 2, 그리고 모바일로 넘어와서 리니지 M, 리니지 M2까지 계속해서 리니지를 시리즈로 기반으로 한 출시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유저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리니지의 기존 인텔렉처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는 IP를 굉장히 잘 우려먹고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최근에 블레이드 앤 소울과 같은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또한 PC에서 시작된 게임들을 뭐 예를 들면 모바일에 맞게끔 개발함으로써 지금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 트렌드에 맞는 변화를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바일로 전환한 게임들이 흥행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모바일에서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의 PC 게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유저들의 습성과 유저들의 어떤 게임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유저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와 과거 업력 자체가 이 모바일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도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IP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게임 출시를 통해서 해외 공략까지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기사를 조금 더 검색을 해서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을 얼마나 다양한 해외 국가들에 출시함으로써 그런 매출 확대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찾아본다면 지원 동기로 충분히 작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아래 부분 보시면 각 게임별로 매출 수준이 나오는데요. 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모바일 게임인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5%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리니지와 리니지 2 이제 과거의 명성의 어떤 이 과거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임인데 PC 게임인데 점유율은 한 10% 정도밖에 전체 매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한 게임 트렌드가 핵심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리다 보면 매출에 관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 보시면 이 모바일 게임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부분의 매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23기는 2019년도 1년 내내 이 거뒀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만 집계되어 있는 내용인데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1분기 동안에만 3,400억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2019년도 작년도에는 1년 내내 1,439억이라는 매출을 거뒀는데 1분기에만 이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건 그만큼 게임의 파급력과 매출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건 출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적은 걸 수도 있고요. 이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까지 이 국내에서 성공한 게임을 어떻게 현지화를 잘할 것이냐 자체가 더 매출액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글로벌 서비스나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현지에 맞는 게임 개발, 맞는 게임 출시, 게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략 고민들도 연이어서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하나 공유해드립니다. 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큰 기사 내용인데요. NC소프트가 좀 가지고 있었던 좀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퍼플이라는 플랫폼과 아래로 내려보면 나오는 예티 서비스입니다. 이 퍼플이라는 게임 플랫폼은 모바일로 즐기던 게임을 PC로 옮겨서 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 기능을 넣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거 당연히 유저들의 게임 편의를 굉장히 증진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PC에서 즐기던 게임을 모바일로 즐겨냄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 사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PC로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틈틈이 즐김으로써 어떤 성장과 그런 지속적인 사냥 아니면은 그런 뭐 쩔이라고 하나요? 뭐 아니면 뭐 그런 이 게임 플레이 자체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개발을 통해 유저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라는 점에서 이런 형태의 기술 자체의 개발도 게임을 즐기는 방식을 더욱 확대시키고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게임 산업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게임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봤고 너무 좋아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지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매력을 중심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매력이라는 게 파급력,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예를 들었던 IP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끊임없는 매출 내지는 부가가치 창출 이라는 측면에서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제시하면서 게임 산업의 매력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NC소프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자면 리니지라는 1998년도에 출시된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IP를 활용한 지속적인 게임 출시와 변하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NC소프트의 이런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을 칭찬해주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NC소프트가 이 산업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내용까지 동시에 칭찬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 IP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했고,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PC 게임 위주로 성장을 했지만 모바일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런 게임의 IP들을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빠르게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저들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PC 게임 위주로 성장하다가 모바일로 빠르게 넘어가지 못해서 도태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는 게임 서비스 개발과 운영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기사로 말씀드렸던 퍼플이라는 플랫폼 내지는 예티라는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유저들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끔 유저들의 그런 게임 플레이 편의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NC소프트가 유저들을 더 배려했다, 유저들의 게임 환경을 더욱 개선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외 진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IP와 게임 현지화 전략을 갖추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해외 진출 사례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여러분들이 같이 부각을 시켜야만 좀 더 사실적으로 NC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위주로 제가 사업보고서 보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위주로 지원동기 구성하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지원 시 여러분들이 필수 요건을 보면 게임 플레이 이력과 NC소프트 게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플레이 이력 어필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는 굳이 게임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물론 이 지원 직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AI 개발 직군이나 아니면 홍보, 인사 직무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이력이나 게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1번 항목에서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최대한 구체적인 사례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게임 관련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게 했다. 자, 두 번째, 무언가를 제대로 빠져서 몰입해서 했다. 자, 세 번째,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타인을 감동시켰다 중에 하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유관 경험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뭐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게 수행했던 경험으로 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다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걸 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분명하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걸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를 납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계획, 뭐 대략적인 계획을 좀 먼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고자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 실행에 옮긴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써 나가면서 어떤 성취들을 과정마다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인가에 빠져 헌신적으로 수행했던 경험. 자, 첫 번째 무엇에 빠졌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빠졌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어떻게 빠졌는지. 자, 그래서 그 빠진 과정.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배운 것 아니면 실행에 옮긴 것, 변화한 것 그 자체를 결과로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한 것이라고 좀 그러니까 변화시킨 것이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감 자체가 내가 예를 들면 조직 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문제 개선에 굉장히 몰입하게 됐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 굉장히 어떤 몰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 스스로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어떻게 실행에 옮겨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행에 옮겨 나간 과정일 수도 있고 내가 변화시켜 나간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에 어떻게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이 좀 잘 드러나도록 써주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내용 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는지까지 배우고 느꼈는지까지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타인을 감동시켰던 경험인데요.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거 여러분들이 개선시켜 나간 상황일 거거든요. 이후에 자, 여기서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상황이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을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고쳐 나갔는지 최대한 그 과정이 자, 유기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나간 다음에 그 결과까지 작성해 보시면 충분히 쉽게 작성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항목 마지막입니다. 지원 분야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굳이 게임을 뭐 생각해도 좋긴 하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직무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사나 HR 직무, 인사가 HR이죠. HR이나 뭐 홍보 직무 같은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게임 상관없이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홍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갖췄다.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 라는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쓸 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개발 직군도 마찬가지겠죠. 자,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개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문제 해결책 또한 쉽게 도출해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했고 그런 걸 항상 실마리를 쉽게 찾아내서 쉽게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난제들도 쉽게 나는 풀어낼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여기서 직무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그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그 역량이 왜 필요하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목이 천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역량 정도로 여러분들이 500자씩 각각의 소제목 플러스 내용, 자, 소제목 플러스 내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충분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게임 회사 중에 한 곳이죠. NC소프트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가이드 잘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나중에 이벤트 진행할 때 누락 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